경찰을 통제한다는 이유로 원점으로 돌아가서 없애기로 한 검찰을 더 대형화 그렇죠. 시켜주는 이상한 방법론으로 접근하고 있다. 자, 그런 거 하면 또 우리가 검찰 개혁 관련해 가지고 이거 좀 첨예합니다. 네. 일단 먼저 스트레이트부터 말씀드리면 오후에 이제 대통령이 그 한일 정상회담 하는 와중에 비행기 트램에 내린 시각이 그제 오전 11시 3분이었어. 근데 11시 23분인가? 그때 청와대 대변인 발로 한 줄이 다 나갑니다. 이거 당이랑 잘 수기 과정을 통해서 수렴하라. 그리고 딱 국민들이 분노하니까 오해하지 말라고 딱 정리하고 정상회담 하러 갔어. 근데 이제 당으로 이제 넘어간 거잖아요. 오늘 의총이 있었는데 의총 모두 발언이 텍스트로 나왔어요. 잠깐 여러분들한테 날고 그대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요 부분. 검찰청이 폐지된다는 것은 검찰청 건물만 폐쇄됐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언하고 약속해온 대로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의미할 것입니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은 훼손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입법 예고안으로 의견이 분분한데 이거는 이재명 정부의 정체성과도 연결된 문제다라고 명확하게 지금 정청래 당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에는 확고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정부안 법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수정해서 넘겨서 이거를 통과시킬 수가 있느냐, 그게 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수렴이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이거를 수정하는 것이 어렵다. 왜냐하면은 이게 굉장히 치밀하게 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법이라는 게 1조부터 끝까지 정합성이라는 게 있는데 무기적으로 연결돼 있지. 그렇습니다. 물려 있어서. 예, 맞습니다. 근데 공소청법 보세요. 그러니까 공수청을 보시면 알 거예요. 공수청이라는 게 법안이 처음에 나왔을 때 계속 수정을 거듭해서 결국에는 엉망 아닙니까? 엉망이고 뭐 인원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공수청 잘 되냐? 안 되잖아. 이런 식으로 놀리고, 그러니까 그게 공수청이 그게 원래 쓸모가 없는 거였어.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법안을 최대한 제가 봤을 때는 이 검찰 개혁 추진단 TF가 거기 오히려 구성 중에 다 입김이 센 사람이 다 검사였고 모든 검사로 둘러싸여진 사실은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봉욱 민정수석도 검찰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봉욱 민정수석이 이거 싹 마사지 결국 한 거 아닙니까? 수사사법관이 웬 말입니까? 그러면 그냥 빼면 법관이야, 법관. 그러니까 수사를 빼면, 수사를 빼면, 그리고 이제 보통은 앞에를 빼거든요. 그러니까 경찰관도요, 사법경찰관리거든요. 사법경찰관. 경찰관이잖아요. 사법 빼면은. 그러니까 수사를 빼면은 사법관입니다. 사법관. 짧게 하면 법관이야, 그냥. 그러니까 또 한간에는 이거는 봉욱 민정수석이 요 이름을 넣었다. 원래 생각해둔 것이었고 원래 있었던 이름. 우리 검사를 어떻게 하면 높여줄까? 이건 올려치기도 이런 올려치기가 없습니다. 이런 올려치기 두 개의 법을 사실 검찰청 폐지라는 하나의 법을 폐지하라고 딱 이렇게 했더니만은 딱 돌려가지고 두 개로 쫙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더 강력하게 검찰청이 두 개가 됐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검사도 두 가지 종류의 법관도 생기고 중수청에는 이쪽엔 또 검사 또 검사로서 일할 수도 있고 영장 신청 청구 다 사법관님이 하시고 기소 여부는 또 이분이 하시고 심지어 지금 보안 수사까지 지금 자체 수사력을 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정부 안인데. 근데 이 보안 수사권은 아직 정부 안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이 보안 수사권이 지금 이 두 가지 법에서 보면은 큰 의미가 없을 정도로, 왜냐하면 수사를 개시할 때도 아예 그러니까 공소청이 상위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소청에 검사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 영장 청구 신청 이런 건 전부 다 공소청에 있는 검사가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검사가 하도록 헌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사법관이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영장 청구는 그렇지만 어찌 됐건 청구도 그렇죠. 검찰이 하는 거잖아요. 신청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 공소청에 이제 만약에 중수청에서 수사를 개시할 때는 통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수사를 합니다. 알려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수사가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는
이 공소청에서 수사 이상해 하면서 수사 중지를 요청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사관 교체도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소청이 대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검에서 지휘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중수부가 옛날에 있었잖아요. 2013년도에 폐지가 됐던 그 중수부가 중수청으로 거대하게 조직을 갖춰서 짠 하고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중수부가 대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에 그렇죠. 있게 되는 거다. 네. 완전히 거대해져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검찰 수사관 인력이 뭐 지금까지에 비해서 훨씬 늘어나는 조력자로서 지금 중수청에서 일을 할 거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범죄도 원래 중수청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한가에 대한 좀 논란이 있습니다. 중수청이라는 게. 네, 그렇죠. 저도 철저하게 동의합니다. 중수청이 왜 필요한가? 그렇죠. 경찰도 있고 국수본도 있는데. 네. 그래서 중수청이 왜 필요한 거에 대한 그런 근원적인 그 태생의 문제점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런데 이번에 수사 범위를 기존에 6개에서 9개로 싹 늘리면서 심지어 사이버 범죄까지 쓱 4개에서 9개로 늘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개는 이제 논의 과정에서 4개 정도가 좋겠다. 그리고 과거에는 4개 정도 하는 그 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안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9개로 싹 늘리면서 뭐 선거 그리고 공직자 그러니까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서 의원직이라든지 선출직은 다 날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공수처의 수사 범위까지 다 가져가는 거죠.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말씀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살펴주신 이유는 이게 워낙 중수청법이나 공수처법이 촘촘하게 유기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된 거예요. 하나 규정 바뀌면 뒤에 다 바꿔야 되는 사안이야. 그래서 실제로 의견 수렴을 대통령이 하라고 했고 그리고 지금 당에서도 하겠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원체 이 틀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수렴이 무의미하거나 불가능할 수 있다 이런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폐지로 정부안 법률안은 폐지하는 걸로. 그리고 사실 그럼 지금부터 법률안 언제 만들어?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이미 만들어 놨고요. 이미 다 상정되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멈춰 우리가 좀 할게라고 검찰 개혁 추진단 TF를 만들었기 때문에 멈춘 거지. 일은 다 되어 있어요. 자, 실제로 검찰 내 우리 진해원 부장검사 같은 분도 그러시고 그리고 또 김창로 교수 등이 지금 계속 SNS에 올리고 있는 중수청 필요 없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많은 우리 시민사회에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 이미 경찰이 비대화돼 있어. 충분히 경찰청 전국 조직과 국수본 중앙 조직이 있는데 왜 경찰을 이 상태에서 우리가 감시하고 통제하면 되는데 경찰을 통제한다는 이유로 더 센 놈들을 또 다시 우리가 원점으로 돌아가서 없애기로 한 검찰을 더 대형화 시켜주는 이상한 방법론으로 접근하고 있다. 우리 원점으로 돌아가서 중수청 필요 없다라고 하는 주장. 사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정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뭐 지금 이 상황에서 중수청 자체에 대해서 뭐 무의미하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법률안 자체는 정말로 반드시 폐기되어야 된다. 네. 이게 그냥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 이 법률안이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정부가 낸 법률안인데 민주당이 이거를 아예 폐기합시다라는 의견을 내기가 사실은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의견을 낼 때 국민들이 이 법률안은 폐기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줘야 민주당에서 국민들의 의견입니다라고 올릴 수가 있지 않을까. 그 정도가 아니면은 이 법률안 폐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정청래 대표가 나름대로 정부 입장, 정부 안에 대해서 이거는 정부 입법 예고안은 수정될 것이다라고 명백하게 명토를 받고 있는데 수정 정도로 수렴 어렵다. 정도로는 안 된다라고 그렇죠. 하는 게 이제 우리 민주진영에 뜻있는 분들의 생각인 것 같아서 참 20일 날 이제 토론 과정을 거친다고 하는데 시간이 넉넉지는 않습니다. 그 사이에 좀 많은 의견들이 좀 개진이 될 것 같네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 중수청 법안 그리고 공수청 법안에 대해서 뭐 아직까지 이제 와닿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보안 수사권 문제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검사가 수사 개시를 이제 할 수 없게 했으니 보안 수사권만 뺐으면 검사는 수사를 못 하니까 괜찮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나온 중수청 법안 그리고 공소청 법안은요. 중수청에는 과거에 대검 중수부에 있는 지금 특수부라고도 하는데 이 특수부를 옮겨 놓은 완전히 이식해 놓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수사관을 이원 체계로 만들어서 전문 수사관 이거는 이제 일반 수사관이면 되고 근데 일반 수사관이라는 말을 붙이기가 좀 그러니까 전문이라는 말을 붙여놓은 거예요. 전문 수사관. 그럼 비전문 수사관이 또 따로 있나 보죠? 그러니까 네. 또 하나 이제 검사들은 그냥 수사관이라고 하면 안 가지 처음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우리 검사님들한테 수사관이라니 왜냐하면 검찰은 이미 수사관이라는 이제 직책이 있죠. 있기 때문에 네. 검사님은 감히 수사관으로 강등될 수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검사한테 어떤 아름다운 이름을 지어주지? 얼마나 그 장명에 공을 들였습니까? 네, 그렇죠? 수사 사법관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이원 체계를 하면서 이 중수청을 구성을 했고 그리고 전문 수사관이라는 이 수사관은 아예 직급이 달라요. 그래서 뭐 마치 유연하게 승급이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승진이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이 수사 사법관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그렇죠. 네, 명확한 이게 골품의 차이가 있는 거야. 네. 저 역시 대검찰청 출입을 한 2년 했었어요. DJ 때. 그런데 이 검사들에 둘러싸이면 맞아요. 이게 진짜 용 빼는 재주가 있어도 순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이게 워낙 논리적인 정합성이 뛰어난 집단이야.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걸 가지고 이제 국민의 눈높이에서 어떻게 하면 부합하는 수사를 할지를 머리를 쓰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자기들 아성을 구축하는 데 선수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봉욱이라고 하는 검찰 특수부 고위 관료 출신이 검사들을 그 법조인을 다수로 구성한 이제 자문위원회에서 논의를 했다? 그러면 자신들의 입장에서 논리를 강화하는 쪽으로밖에 갈 수가 없어. 그들과 토론하면 사실 이거 중수청을 어떻게 역할하게 만들 것인가를 막 지들 딴에 논의를 하잖아. 근데 네. 여기선 중수청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이 소수가 되고 목소리가 이쪽에 먹혀들 수가 없어요. 사실은. 자, 그런 가운데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죠. 저는 이제 검찰개혁 법안이 이게 정부 입법 예고안이잖아요. 네. 그러면 민정수석이 어느 정도 틀을 다 만든 다음에 대통령한테 보고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드는데 사전에 그 대통령 선 안에서 다 조율하고 문제가 되지 않게 수정한 다음에 밖으로 보냈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은 이게 다 드러난 다음에 대통령이 물론 마지막에 일본 가기 전에 한마디로 정리를 하긴 했지만 왜 그런 형식을 띄웠는지 약간 저는 이제 저도 궁금해가지고 예. 취재를 좀 해봤어요. 근데 이건 대통령 스타일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맞아요. 백경정이랑 동부지검의 그 우리 이문정 검사장과의 그 어떤 갈등상 예. 그거를 대통령이 특유의 자기 방법론으로 던진 거야. 백경정 가가지고 둘이 한번 붙어봐. 네. 국민들이 판단하게. 딱 그 상황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자기는 분명히 대통령이 지금 뭐 챙길 게 수만 가지인데 디테일하게 법전 맞아요. 찾아가면서 이거를 맞습니다. 구성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네. 대통령이 지시한 건 딱 두 가지인 것 같아. 네. 뭐냐면 시민들 불편 없도록 해라. 네. 그 억울한 피해 당하는 사람 없도록 하라. 그리고 그 국무회의에서도 법제처장한테 지적한 사항이기도 합니다만 이거 진짜 그럼 경찰 비대화될 경우에 어떻게 제도적으로 우리가 모니터할 수 있어 그랬더니 이게 좀 법제적으로 부실하다는 거야. 그거 이제 지시를 했으니까 두 가지 관심이 있는 거예요. 경찰 견제 그리고 선의의 피해자 나오지 않도록 하는 부분. 이 두 가지를 던졌어. 그리고 대통령은 지켜본 거야. 근데 어느 상황에서 대통령이 사실상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온 거예요. 디테일은 그 담당자들 건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던진 거야. 그냥 공론화를 시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거를 대통령이 챙기고 세세하게 보고 받으면서 이 일이 진행됐던 것이 아닌 것이 네. 확실한 게 맞아요. 이 검찰 개혁 추진단이 이제 이 법률안을 금요일에 자문위원회를 불러가지고 법률안을 소개한다라는 말도 안 하고 저녁 식사를 합시다라고 해서 금요일에 부릅니다. 부르는데
원래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 반 정도만 먼저 와서 좀 얘기를 좀 나눕시다. 라고 해서 1시간 반 일찍 갔더니 가벼운 마음으로 간 거야. 그제서야 자료를 나눠주면서 이게 법률안입니다. 그건 장난 옛날에 국회에서 기습 통과할 때 보통 그런 식으로 했잖아. 예. 딱 그 모양이야. 그래서 1시간 반 동안 설명을 하는데 사실 이 법률을 계속 같은 법률안을 계속 이렇게 가지고 논의했던 뭐 그런 적도 없고 이 법률안을 가지고 논의 테이블에 올린 적도 없는데 네.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설명한 뒤에 이거를 가지고 막 이제 문제 제기 딱 너무나 드러나게 문제성이 드러나 보이는 점을 제기했던 거는 공소청이 이제 상위 개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위 개념이고 중수청을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그런데 공소청에서 심지어 검사님들이 중수청으로 또 2년간 파견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마음대로 원래 분리하라고 했던 건데 마음대로 또 들락날락하는 그런 조항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이건 뭐냐라고 하니까 월요일에 발표할 때는 그 조항은 또 싹 뺍니다. 그렇게 싹 뺀다는 건 뭐냐면 이거는 뭐 대통령한테 보고가 되고 이런 게 전혀 아니고 이거는 정말 의심하는 바로는 봉욱 민정수석이 아 그래? 그럼 이 부분은 문제되니까 빼자. 이 부분만 빼면 되잖아. 그리고 저는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닐까. 상당히 그 진행 과정에서 놀랐던 게 일단은 그 검사들에 둘러싸여 가지고 세뇌가 된 가운데 가장 또 강조했던 게 현실론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검사들 2,300에다가 수사관들 6,500에서 한 8,000 넘는 사람들이 안 간다고 한다. 저대로 그냥 수사관 1, 2, 3, 4, 9급까지 있는 수사관 시스템으로 중수부에 중수청에 던지면 안 간다고 한다. 그럼 어떡하냐? 안 간다 그러면 안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짐 싸라고 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못 하는 거야. 네. 현실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그 다 법에 따라서 규정되어 있는 TO이기 때문에 안 간다고 하면 사실 그 행정 위반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신경이 쓰이는 문제야. 그러니까 우리 국민적 관심과 사고방식이랑 좀 다른데 여하튼 요게 민의의 전당 국회로 넘어와서 오픈이 이제 되고 우리가 좀 힘있게 우리의 시민적 입장을 주장한다면 뭐 항상 여러분들이 기적을 만들어냈으니까 자 저희로부터 오늘도 썸네일 세게 뽑아가지고 또 네. 올릴 테니까 여러분 네. 많이 좀 유포해 주시고 자 이건 뭐 계속 요 얘기만 할 수 없으니까 네, 맞습니다. 자 요거 지금 또 다른 국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개혁신당 2차 종합특검법 본회의 상정의 필리버스터 돌입. 네, 2차 종특법이 본회의 상정이 됐는데 요거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요거 지금 네. 댓글이 저 댓글을 보느라고 잠시 네네. 네. 정신을 잃을 정도인데 네네 국민의힘 뭐 필리버스터 다 예상됐던 것이고요. 네. 네. 종합특검 너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 다 청산 됐습니까? 내란 청산 됐습니까? 그리고 사실 윤석열이 그 내란으로 인해서 사형을 구형받았지만 그 내란 과정에서 어떻게 김건희의 개입이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전 이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이거는 김건희는 모든 것을 관여하고 뭐 사실 막 수장고도 뭐 자기 그냥 편하게 막 들어가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 법무부 장관이든 누구든 박성재. 국정원장한테도 막 문자하고 전화하고 문자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서슴이 없는 사람인데 내란만큼은 관여하지 않겠다. 내란만큼 나를 모르게 해다오. 요거는 내가 관여할 사안 아닌 네. 것 같아. 요것만은 군인들 양평이랑 있잖아, 뭐 다 했는데 네. 요거는 내 스타일 아닌 것 같아. 요렇게 했다는 거야 지금.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종합특검을 통해서 지금 미비한 점을 밝혀야 될 점 그런 점이 너무 많은데 네. 이거에 대해서 뭐 사실 내란 청산 그래서 완전한 그 내란 척결 이게 우리 민주 시민들의 염원 아닙니까? 이거를 위해서는 뭐 곧 저는 정상적으로 통과되고 실행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뭐 절차상 지금 뭐 얘네가 또 떼쓰기 작전 들어갔으니까 내일이면 뭐 통과가 기정사실화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시행착오를 거쳤으니까 이번에는 좀 잘 좀 꾸렸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 지난번에 뭐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검사뿐만 아니라 뭐 판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전문가들이 다 동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제대로 수사를 못했다고. 특히 김건희 특검이 제일 문제였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진짜 전문가들이 나서 수사를 좀 하는. 아니 나 검사들을 저는 이렇게 주로 배치를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경찰과 그리고 시민사회에서 전문가들 있잖아요. 탐사보도 기자 같은 사람들. 맞아요. 그렇게 해서 좀 넣어가지고 상식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진실을 밝히는데 무슨 뭐 자격증이 필요 있습니까? 예? 어차피
논리적으로 다 최종적으로 법률 검토는 우리 신유진 변호사님한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네, 네. 네? 안타깝습니다. 맞습니다. 좀 전향적인 네. 좀 국민 주권 시대 상상력이 여기저기 좀 개입이 됐으면 좋겠는데 맨날 놀던 물에 그 생각 그냥. 응?